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가 어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과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제방과 하천 전문가 등 수사 자문위원과 함께 물이 차오르던 순간까지 사건을 재구성해보는 등 현장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검찰 수사본부가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사본부장인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필두로 한 10여 명의 현장 검증팀은 제방을 면밀히 살펴보고 물이 들어찼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제방과 하천, 수자원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도 동행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곧바로 참사 현장인 궁평 2 지하차도도 둘러봤습니다. 초동 수사를 펼친 경찰도 동행해 여태껏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에서 보인 문제점과 관련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지하차도의 배수 구조가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참사 당일 소방의 최고 책임자였던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가 사고 발생 2시간 뒤에 출근하고 현장에도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향후 국회와 검찰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며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윤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국무조정실은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충청북도 9명과 청주시 6명 등 공무원 3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지휘 책임을 물어 선출직 단체장을 대신해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족협의회가 책임 선상에서 빠진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래 행복청장을 포함해 참사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시민단체가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그랬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의 유가족의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하루 전 도의회에서 불발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범석 청주시장도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는 빠져나가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또한 원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을 지사나 시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책임은 모래성 제방을 쌓은 행복청에 있다며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도청 내 합동분향소가 운영이 종료된 가운데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1층에 시민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앞서 유가족은 도청 합동분향소를 한 달 더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의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신고 시한이 오늘 오후 6시로 종료됩니다. 청주시는 당초 지난달 31일을 피해 신고 시한으로 정했지만 침수 규모와 시설물 파손이 많고 고령자가 많아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신고는 읍면동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 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펄펄 끓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에 달궈진 트럭 짐칸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층 주택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립니다. 150개 넘는 할당량을 채워야 일이 끝나다 보니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일이 끝나면 온몸은 땀으로 폭삭 젖습니다. 이게 더위가 사람을 엄청 지치게 해요. 짐을 받아서 분류를 하고 할 때부터 한 1시간 지나면 다 젖어요. 그냥 속옷까지. 그냥 하루 종일 젖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상권 밀집 지역에서도 택배기사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전쟁을 치릅니다. 종종 걸음으로 여러 상점들을 돌고 상가 계단을 오르내리고 손수레까지 동원해 택배를 배달합니다.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숨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었는데. 환경미화원들도 폭염 속 사투를 벌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여파로 생긴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데 허리를 굽혔다 폈다 쓰레기 자루를 끊임없이 차로 옮기다 보면 온몸은 물을 끼얹은 듯 땀범벅이 되고 보호장구와 마스크까지 착용해 숨은 턱턱 막히지만 사명감 하나로 폭염을 이겨내봅니다. 그냥 몸이 녹아내린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고 더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내 코스, 저희 지역이 깨끗해진다는 그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달 28일부터 7일 연속 도내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청주와 옥천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었고 단양과 영동, 증평, 진천도 34도를 넘기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다음 주에도 이 같은 폭염경보급의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어 온열 질환과 야외 근로자 건강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단양군이 2달 전 개설한 재난사고보고 단체 카톡방이 화제입니다. 이번에 충북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한 건데요. 군수를 컨트롤타워로 피해 상황 보고부터 주민 대피의 복구까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대규모 피해를 막은 1등 공신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충북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 단양군 재난사고보고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각 읍면별 피해 상황이 숨가쁘게 올라오고 이어 복구 작업과 주민 대피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말단 공무원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200여 명이 함께한 카톡방에서는 별다른 보고 문서 없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맞게 대처합니다. 우선 신속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사진까지 담아서 카톡방에 올리니까 정확하다는 것이 있죠. 또 그럼 미처 못 본 사람들은 좀 지난 뒤에라도 카톡방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기록성도. 실제로 대강면 남조천의 수위가 급상승하자 면사무소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상황을 알리고 새벽 4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고립 위기에 접어든 대강 오토 캠핑장의 야영객 17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고 인근 펜션 투숙객 12명도 즉각 대피하면서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하면 그때가 4시 쯤인데 오셔가지고 전부 다니시면서 조치하시고 이래서 저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사고 예방 도움이 됐죠.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되자 인근 주민들을 재빨리 대피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지난 집중호우 기간 단양군에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상황실에서 그것들을 통제를 하고 통제 책임을 졌다라고 보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 통제는 전 공무원이 같이 그 통제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단양군은 앞으로 경찰서, 소방서를 포함한 13개 유관기관과 카톡방을 추가 개설해 재난재해 시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증평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에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평군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졸업 대상임에도 당시 도지사의 지시로 증평군이 도비 136억 원을 지원받는 4단계 지원 대상에 부당하게 선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 A씨가 365만 원 상당의
위해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43일간 무단 결근한 사실도 확인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괴산군은 수해를 입은 이재민 312가구에 대해 보일러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무상 교체를 지원합니다. 지난달 19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괴산군에는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등 14개 업체로부터 보일러와 가전제품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동사무소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천시는 그제 오후 3시쯤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스크를 쓴 5, 60대 남성이 종이 가방을 건넨 뒤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봉투에는 호흡 피해 이재민 도와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현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